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반복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while문 먼저 배우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문장을 하나만 수행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를 반복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while문의 특징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while문의 조건이 먼저 나오고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일 때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문장이 두 줄 이상이게 되면 중괄호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반복 수행해야 되는 게 한 문장인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코드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출력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계.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쭝쭝쭝 더하기 100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짜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정수로 1이 담겨 있고요. sum이라는 이 변수에는 0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반복하게 됩니다. a가 1이죠. 그죠? 1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두 문장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무슨 문장이죠? sum은 sum 플러스 a라는 문장을 함축해 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sum엔 0이 담겨 있었어요. 0하고 2를 더해서 여기에 1이 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는 1 증가합니다. 이거 후증가죠? 하지만 상관없죠.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지금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한 문장만 하고 그냥 줄이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2가 됩니다. 올라갑니다. 2가 100보다 작거나 같니? 네, 맞습니다. 맞으니까 또 다시 sum에다가 기존에 있던 이 sum에다가 더하기 2를 합니다. 됐죠? 네. 또 얘는 3이 됩니다. 또 올라가서 참이니까 내려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워지고요. 됐죠?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에다가 추가로 3을 더한다라고 기억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얘가 4가 되고요. 또 올라가고요. 4가 100보다 작거나 같니? 네, 참이니까 기존에 있던 이 sum에다가 더하기 4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a를 더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이 알고리즘 도형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도 없고요. 쭉 하다가 여기가 100이 됐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100은 100보다 작거나 같니?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쭉쭉쭉 해서 99까지의 합계를 저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거기에다 100을 추가로 더하고요. a는 101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101은 100보다 작거나 같니? 당연히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printf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rintf문을 만나서 출력을 하게 되고 1부터 100까지 합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답이 5050이죠? 네, 5050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잘 알아요?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1부터 10까지 합계를 출력한다든지 출력 결과를 적으라든지 아니면 여기 1부터 100까지 합계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로를 이렇게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슈퍼마켓 가면 하는 두드리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런 계산기. 그러니까 루트를 구하거나 이런 정밀한 계산기 말고요. 그냥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계산기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공지사항 같은 거 수험표 뽑으실 때 거기 다 나와요. 거기 공지사항에 지참할 수 있는 준비물 같은 게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그 수만큼 한다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아래 프로그램이요. 그러면 내가 3을 입력하면 한다면이라는 거를 3번 출력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죠.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어요. 컵만 이렇게 빈 컵으로 만들어 놨고요. i라는 컵에는 0을 담아 놨어요. 이렇게요. 양의 정수 입력이라고 출력이 되고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입력을 하는데 3을 입력하고 엔터를 탕 치게 되면
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찾아가서 3이란 값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엔터 쳤으니까 뭐 이제 밑에 줄에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라는 건 지금 현재 0이란 말이에요. 0이 3보다 작니 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는 한번 출력하고 줄바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i가 이제 0에서 1로 1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럼 1이 3보다 작니? 네, 참이거든요. 한 다면을 또 찍어요. 한 다면 한번 찍었는데 한 번 또 찍게 됐어요. 그런 다음 i가 이제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갔어요. 2가 3보다 작니? 맞아요. 맞으니까 또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i는 이제 3이 됐어요. 3이 3보다 작니? 아니거든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번 출력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 다음에 느낌표를 3번 출력합니다. 물론 커서는 밑에 깜빡깜빡거리게 되겠죠. 깜빡깜빡거리게 될 텐데, 답안지에서는 객관식 보기에는 아마 세 줄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을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뭐, 거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 시험지에. 네, 그렇게 됩니다. 구분한다면 뭐 더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어 문자라는 거를. 네, 다음요. 자, while문 세 번째 예제입니다. 구하려는 배수와 원하는 개수를 입력받은 후에 그 수만큼 배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배수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죠? 네,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 3의 배수는요, 3, 6, 9, 30 곱하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3일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A라는 어떤 변수에 1이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A에 A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에 1이 되고 A에 1이 들어있고 1 곱하기 3에서 여기 3이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를 출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3이 되는데 얘를 반복할 수는 없죠. A라는 값이 또 3, 3은 9가 되고 9, 3, 27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3의 배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는 뭐 1이라고 또 가정을 할까요?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다고 쳐요. B라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B에다가 A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3이라는 값이 B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 A가 1을 증가하게 된다면 A는 이제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출력을 그냥 바로 해버릴까? 이렇게 해서 B를 출력할까요?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한반복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B에는 A가 지금 현재 2가 됐잖아요. 2가 됐으니까 2, 3은 6이 저장될 거고요. 그 다음 A는 3이 될 거 아니에요. 2가 되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이 되겠네. 3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6을 출력하고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면 암산하니까. 암산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A라고 있고요. B라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려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A에 1이 담겨 있었어요. B에 0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내려왔어요. A에다가 3을 곱한대요. 그럼 A에 1이 담겨 있었으니까 1 곱하기 3은 3이거든요. 3을 여기다 집어넣겠대요. 이렇게요. 그 다음 A는 이제 1 증가된대요. A가 3이 되는 게 아니지. A 곱하기 3을 해서 여기다 넣은 거지. 그죠? 네. 여기서 써도 실수하네요. 네, 좌우지간. 자, A 1 곱하기 3을 해서 B에다 넣는데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잘못한 거죠. 자, A에다가 1을 더한대요. 그러면 A에 1이 담겨 있었는데 1을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A는 이제 2가 된 겁니다. B를 출력한대요. 3을 출력했어요. 땅 출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2에다 3을 곱해서 그 2, 3은 6 결과를 B에다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죠. 6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 이제 A는 3이 되는 거예요. 2였는데 1 증가해가지고요. 됐습니까? 또 올라가면 3, 3은 9, 9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가 두 개가 서론이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처음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래머들이 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하고 후다다다다 하면서 영문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타를 막 치고 이런 게 아니고 대충 머릿속으로 이런 걸 그린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요. 프로그래밍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코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 역시도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었고요.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해야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일단 변수를 선언했어요. num이라는 변수는
num이라는 컵을 선언했는데 여긴 정수가 담긴대요. 일단 아무것도 안 담겼어요. CNT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뭐 카운트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0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i라는 변수 있어요. 이 변수명은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뭘 넣는지 안 넣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배수 입력 땡땡이라고 모니터상에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옆에 깜빡깜빡거리게 되는 거죠. 3의 배수를 구하려고 해요. 저는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받겠대요. 3을 입력하고 엔터를 탕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i라는 이 변수에 3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배수의 개수를 입력하래요. 저는 4개만 입력하려고 해요. 4개만 출력하려고 해요. 3의 배수를요. 그래서 여기서 4라고 치고 엔터를 탕 치게 되면 이 num이라는 변수에 4가 탁 저장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반복문을 만났어요. 반복문을 만났는데 중괄호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줄밖에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CNT가 이게 뭐예요? 후증가예요. 후증가. 그러니까 CNT에 현재 뭐가 담겨 있냐면 0이에요. 0이 num보다 작니? 그러니까 0이 4보다 작니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작아요. 작으니까 얘를 출력하게 돼요. i에 뭐가 담겼죠? 3이 담겼어요. CNT는 뭐가 담겼죠? 내려오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CNT는 1이 되는 거예요. 0과 4를 비교한 상태로 참인데 참이고 내려오면서 바로 i는 1 증가, CNT는 1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출력을 할 때 3 곱하기 i 곱하기 CNT니까 3 곱하기 1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을 출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또 올라갑니다. CNT는 지금 현재 뭐가 담겨 있죠? 1이 담겨 있어요. 1이 4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2, 3은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순간 2와 4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참이에요. 참이니까 내려가면서 얘는 또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고 출력하는 거죠. 3은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올라가면서 지금 3이 담겨 있으니까 3이 4보다 작니? 참이에요. 내려가면서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일단 참이에요. 이 결과는 참인 겁니다. 후증가니까. 내려와서 4, 3, 12가 출력이 되고 올라가요. 4가 4보다 작니? 아니요. 안 작아요. 그럼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면서 이제 얘는 또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배수의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소스를 분석하는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 다음요. 제가 쓰는 것들도 자꾸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네 번째 코드입니다. 입력받은 숫자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순이라는 말 자체가 만약에 2단이라면 2 곱하기 9, 그 다음 얘는 2, 9, 18, 2단이 제일 편해요. 그 다음 8, 2, 8에 16, 7 해서 쭉 내려가면서 2, 1은 2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란 얘기죠. 자, 얘를 보면 공통점이 좀 보여요. 공통점이 뭐냐면 요 2라는 거, 내가 입력을 받은 게 만약 2라면 2는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곱할 때 역순이니까 9부터 시작해서 1씩 감소되는 거를 곱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i고 얘가 j라고 가정하면 i는 내가 입력받는 그런 구구단의 어떤 숫자가 되는 거고 j라는 거는 9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작아지면서 1씩 감소하면서 9번을 반복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를 짜는 건데 보시면 이제 얘를 잠깐 지우고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자, num이라는 거와 i는 9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와요. 그죠? 이건 남이 짠 거예요. 우리는 분석을 한번 한 거고 어떤 원리로 했을까라고 분석을 한 거고 n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num이라는 변수에 6입니다. 여기는 비어 있고요. i라는 정수 변수가 있어요. 여긴 9가 미리 담겨 있어요. 됐죠? 역순으로 출력할 단 입력한 다음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입력을 합니다. 입력할 때 이번엔 6을 입력한다고 가정할게요. 6을 치고 엔터를 탕 쳤어요.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자동으로 6이 딱 들어가고 역순으로 출력할 단 입력 땡땡 옆에 6이 땅 된 다음에 엔터를 우리가 쳤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밑에서 줄이 깜빡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i는 지금 9거든요. 9가 0보다 크니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0보다 클 때까지만 계속 이 두 줄을 수행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num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i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num에 있는 것은 6이거든요. 그럼 6 곱하기 d는 i잖아. i가 9, 6, 9, 54인가요? 네. 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다음에 i가 1 감소됩니다. 네, 8, 네, 이렇게 1 감소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6, 8에 48인가요? 왜 이렇게 약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6, 8에 48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됐죠? 네, 여러분들은 구구단 잘하잖아요. 그죠?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다시 7로 되고요. 6 곱하기 7, 6, 7에 42,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 다 쓸 거야?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쭉 하다가 i가 이제 1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이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쭉쭉쭉 하다가 1이 됐어요. 1은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 곱하기 1은 6, 이거 편하다. 자, 여기까지 출력했다고 가정하고요. 밑에 줄을 수행하면서 얘가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i는 0으로 바뀌게 되고 0이 0보다 크니 아니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순으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해가 되시면 되고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중첩 while입니다. 중첩이라는 건 뭐 while이 2번, 3번 이렇게 겹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는 거를 중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건 while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거 배울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이니까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자꾸 쓰는 연습장 하나 꺼내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i가 있어요. i가 있고요. j가 있습니다. 여기는 둘 다 1이 담겨 있어요. 아, 그리고 가끔 이제 학원생들 물어보는데 원장님, 그 원장님처럼 이렇게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쓰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알 수 있게끔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또 어떤 요령이 생길 거예요. 자, 할게요. 바로. 자, while문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i가 1이거든요. 1이 3보다 작거나 같냐? 그럼 참이거든요. 참이니까 밑에 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i는 뭐 현재라고 저는 쓸게요. 저 문장 다 쓰진 않겠습니다. 현재 i는 %d라고 돼 있죠. 데시멀이니까 여기 i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i에 있는 값은 1이니까 뭐 이렇게 1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저는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바꿈 처리를 합니다. 그럼 밑에 줄이 되는 거죠.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while문을 또 만났어요. while문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j가 3 이하니라고 물었어요. j는 당연히 1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j는 1이잖아요. 그죠?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는 거죠. 줄바꿈 처리가 되면서 j가 1로 증가해요. 이거 1 증가 기호잖아요. 뭐 후증가지만 상관없죠. 그럼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2가 3보다 작거나 같니? 네, 참이에요. 그럼 현재 j는 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j는 다시 3으로 바뀌어요. 바뀐 다음 올라가게 되겠죠. 3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밑에 줄을 수행하게 돼요. 수행하면서 현재 j는 3 이렇게 되고요. j는 이제 4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갔더니 4는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 이 안쪽에 있는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i는 이제 여기서 1 증가하니까 1이었던 게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j는 1로 초기화시킨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알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i가 지금 현재 2거든요. 그럼 2가 3보다 작거나 같니? 당연히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참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제 얘가 반복되는 거예요. 현재 i는 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반복을 또 3번 하겠죠?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갖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2, 3, 4가 된 상태에서 i는 이제 또 다시 1 증가해서 3이 되고
J는 1로 초기화되는 거죠. 4였던 J가.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서 3이 3 이하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참이니까 또 마찬가지죠. 현재 I는 3. 그리고 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J는 1, 현재 J는 2 이런 식으로 반복을 또 하고 J가 4가 되게 되겠죠. 4가 된 상태로 I가 이제 다 처리했으니까 I가 4로 1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J는 1로 초기화되고요. 그런 다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4는 3 이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전체적인 while문을 땅 벗어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중첩 while이고 중첩 반복문이라는 거예요. 예, 다음요. 자, 중첩 while문 두 번째 예제입니다. 9구단인데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우린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변수 사용된 거는 I하고 J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게 사용된 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그려보는 거죠. I하고 J를 그려봅니다. 이렇게요. 자, I엔 2가 담겨 있대요. 2단을 먼저 출력하려고 하는구나. J는 0이 담겨 있대요. 자, 0이 10보다 작니? 네, 참이에요. 그럼 J는 1이 되는데요. 예, 1인 상태에서 이 반복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쓸까?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얘가 1로 가고 J는 1로 가고 이 결과는 또 1로 가니까요. 됐어요? 그럼 J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죠. 1로 가요. 중첩 while문이기 때문에 이쪽 반복이 끝나야지만 얘를 벗어나서 다시 이 while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언제까지 하는지 봐야죠. 다 쓸 필요 없잖아요. 다 쓸 필요 없어요. 자, 2가 된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2는 10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내려와서 2는 4를 출력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3이 돼요. 언제까지 할까요? 얘가 10이 됐을 때까지 2, 9, 18 한 다음에 얘가 10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이 10보다 작니? 아니요.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2단을 쭉 출력했어요. 2단을 2, 9, 18까지 출력을 해놓고 얘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인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줄바꿈만 하래요. 그러면 줄바뀌어서 여기서 엔터를 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줄바꿈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 처리했어요. 여기서 엔터 처리한 다음에 여기 깜빡이고 있는데 한 번 더 엔터를 친대요. 그러니까 이어서 안 하고 한 줄 비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3단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I는 2에서 1을 증가한대요. 3이 되고요. 올라가면은 3이 10보다 작니? 네, 작아요. J는 1로 초기화돼요. 그럼 이제 굳이 얘를 다 할 필요 없죠? 쭉 해서 3단을 출력하게 돼요. 3 곱하기 1은 3 해서 쭉 해서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하고 또 엔터를 땅 친 다음에 엔터를 또 치고 한 줄을 더 비게 되는 거죠. 4단을 또 하고 5단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9단을 했다고 할게요. 9는 10보다 작아요. 얘는 또 1로 초기화돼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을 또 만나게 돼서 9, 1은 9 쭉 이제 해서 9, 9, 81까지 한 다음에 엔터를 또 한번 치고 얘가 1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10이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참이 아니니까 작지 않잖아요. 그죠? 같은 거지 작은 건 아니니까 벗어나게 되면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핵심은 뭐냐면 얘가 2인 상태에서 얘가 9번을 돌아요. 그죠? 2는 2, 2는 3 이렇게 쭉 9번 돌고 엔터 한번 치고 얘가 그 다음에 3이 되고 얘는 초기화돼서 다시 1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낼 수는 없죠. 그죠? 출력 그 결과물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없고 이런 거에 이제 가로를 칠 수는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네. 가로를 채우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두 while입니다. 똑같아요. 두 while 똑같아요. 하나만 틀려요. 하나만. 뭐가 틀리냐면 이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밑을 수행해요. 참이 아니면 얘를 벗어나 버려요. 중괄호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이게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벗어나 버려요. 하지만 두 while은요. 일단 한번 해. 야, 해봐. 그죠? 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저 영어 잘 못해요. 네. 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됐습니까? 한 번은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여기 있지 않아요. 조건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while은 여기 있지 않고요. 두 while 이렇게 하고요. 뭐 동안이잖아요. 동안 이런 뜻이잖아요.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어요? 일단 한번 해.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중가로 안에 있는 반복 실행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조건을 물어봐요. 물어봐서 거짓이면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while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건이 맞아야지만 실행을 하는 건데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수행하고요. 조건이 참이면 계속 수행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그 형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do while 문장에서는 do 한 다음에 중괄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 while 한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반복 실행 문장이 만약에 한 문장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중괄호 생략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do while 시언어 예제입니다. 뭐 while문이나 do while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1부터 100까지 합계를 출력해야 된대요. 구한 다음에 출력을 한대요. 최종적으로. 그럼 1부터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어떤 변수가 필요할 것이고 이 증가하는 변수들의 값을 쓸어 담는 역할을 하는 변수도 필요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또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 A라는 변수가 있대요.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썸은 누가 봐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보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하고 0이 있대요. 그러면 이건 반복문 전이니까 저는 여기다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1 증가하래요. 그럼 1 증가됐어요. 썸은 원래 0이었거든요. 0에다 a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a가 1이 100보다 작니? 참이에요. 그럼 올라가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라.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2가 되고요. 썸은 원래 1이 있었어요. 그럼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a가 100보다 작거나 작니라고 물었어요. 흥분했어요. 자, 천천히 할게요. 2가 100보다 작니? 네, 참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자, 얘는 3이 됩니다. 이 증가된 a 값을 여기다 누적합니다. 1 더하기 2가 원래 썸이었거든요. 거기다 a를 누적해서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a가 4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썸에 원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었고요. 거기다 4를 1 증가된 a를 더하게 됩니다. 이게 쭉 100까지 완성이 되면요. 1부터 100까지의 합계가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a가 100 이하니 아니면 100보다 작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 경계값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테스트 파트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건데 처음은 맞아요. 처음 맞고 중간에도 맞는데 꼭 마지막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그래서 마지막을 꼭 봐야 돼요. 제가 이거 마지막의 경우를 자꾸 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 99인 경우예요. 자, 99인 경우에는 100보다 작으니까 올라가게 돼요. 됐죠? 그리고 99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99까지 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A가 100이 돼요. 그럼 여기서 99까지 더한 거에다가 100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이 100보다 작니라는 질문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탈출하게 되고 얘를 출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5050이었나? 뭐 그건 의미 없고요. 자, 일단 여기서 만약에 A가 이렇게 써버리면요. 100이었을 때 한번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가지고 한번 더 실행하게 되면 얘가 10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죠. 1부터 101까지 합계를 구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정밀한 어떤 센서를 뭐 프로그램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 하나가 기계를 고장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요. 우린 분석만 하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while문에서 배웠던 그 알고리즘이죠. 그 프로그램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단을 입력받아요. 입력받은 게 내가 2단이야. 그럼 2라고 입력을 여기서 받는 거고. 아, 그렇구나. VAL에 내가 원하는 그 단이 저장되는구나. 3단이면 3이 저장되겠구나. 내가 3을 칠 거니까. 그죠? 얘는 1부터 시작하네? 그럼 그렇구나. 99단이 출력할 때는 2 곱하기 1. 1은 2, 2는 4, 2 이렇게 해서 1씩 증가하면서 9까지 하면 되겠네? 그 결과한 다음 빠져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를 보는 거죠. 자,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요. 자, VAL이 있어요. VAL이 있구나. 그리고 i라는 변수가 있구나. 얘는 입력받아야 되는 거고 i는 1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출력하고자 하는 99단 몇 단?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내가 여기다가 2라고 쳐버리면 여기에 2가 쑥 들어가고
엔터를 탕 치면 밑에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에 얘 곱하기 얘는 얘 이렇게 하면서 얘를 여기다 주고 i를 여기다 주고 그 결과 곱하기 결과를 여기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은 2은 2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엔터를 친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i가 이제 뭐예요? 쓰지 않으면 또 그래.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됐죠? 출력이라고 쓸게. 출력이라고 써줄게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할게요. 자, i가 이제 1 증가됩니다. 2. 됐죠? 자, 2가 10보다 작니? 참이에요. 참이니까 또 올라가면서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반복이 되면서 쭉 되면서 얘가 갑자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9가 되겠죠? 9가 된 상태에서 9가 9보다 작니? 네, 작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 9, 18 출력을 하게 되고 얘가 10이 되겠죠. 10이 10보다 작니? 아니요. 벗어나죠.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2, 9, 18까지 출력을 하고 끝내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단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다음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0을 입력받기 전까지의 합계가 출력되는, 그러니까 입력받은 값의 합계가 출력하는 프로그램의 소스라고 합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5를 입력했어요. 5를 입력하고요.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0이냐고. 그럼 0이 아니야. 그러면 더해야죠. 누적해야 돼요. 그 다음 입력한 게 2를 입력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물어봐야 돼요. 0을 입력했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5 더하기 2 여기 입력된 거에 추가로 누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0을 입력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입력한 숫자가 혹시 0이야? 0이래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출력을 요것만 인쇄하면 되죠. 7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털이라고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쓸까요? 토털이라고 있는 변수가 있고요. VAL이라는 변수에 0이 담겨 있어요. 둘 다 0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printf라고 나와 있고요. 숫자 입력 가로하고 0 to quit 가로 닫고 땡땡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는데 뭘 입력받냐면 5라고 쳤다고 쳐요. 5 치고 엔터를 탕 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없어지고 5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덮어쓰기 되는 거예요. 그럼 5가 들어갔어요. VAL에. 토털은 바로 더하네요. 그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한 번은 수행하는 거니까. 한 번은 수행하니까 두 아이는 무조건 한 번 수행하니까 바로 더하는 거죠. 그럼 토털에다가는 0에다가 VAL을 더해서 5가 됐어요. 0 더하기 5 이렇게 했겠죠. VAL이 0이 아니니 같지 않니? 그럼 0이 아니니?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서 또 얘를 만나게 되고 입력을 하래요. 그 다음에 2를 입력했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여기서 지워지고 2가 되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토털 5에다가 5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7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내려왔어요. 2가 0하고 같지 않니? 참이에요. 참이니까 올라갔다고 쳐요. 그럼 얘가 또 출력이 될 거고 그 옆에 깜빡깜빡거릴 때 내가 이번엔 0을 입력했어요. 그럼 VAL에 0이 담길 거예요. 그럼 0을 더해요. 0을 더해봤자 뭐 5 더하기 2에 5 더하기 2 더하기 0을 한 결과가 되겠죠. 어차피 7이죠. 그죠? 그 다음 물어보는 거죠. 0이 0하고 같지 않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은 0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이 되면서 밑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털이라고 하고 땡땡 한 다음에 결과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엔 0을 처음에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숫자 입력 0 to quit 한 다음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다 0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0이 담겨 있었는데 0이 다시 담기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토털에다가는 원래 0이 있었는데 VAL 값을 더해버려요. 그럼 0이잖아요. 그럼 0이 0하고 같지 않니?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토털 땡땡은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으면 성공.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됐어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강의 듣기 전에. 네, 다시 한번이 아니고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아일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0 이상이고 0 이상 100 이하의 정수 중에 짝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0까지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씩 여기 증가하고 있는 거죠. 더해줘야 되는 값이. 그러니까 2씩 계속 더하는 거예요. 어차피 짝수니까요. 그죠?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할 필요도 없어요. 더해지는 값이 1이 아니고 2가 되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뭐 가로가 이렇게 쳐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로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뭐 한다면 토털입니다. 토털이 있고요. 토털 여기다 쓸 걸. 네, 다시 지울게요. 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토털은 합계니까 좀 쓰는 칸이 커져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바램을 쓰지 않고, 이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의 흔적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바램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0을 담습니다. 저한테 계속 혼납니다. 학생들은. 네 바램을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에 2가 담깁니다. 2.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토털은 일단 넘을 더하겠대요. 넘에 지금 2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를 바로 더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0 더하기 2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짝수의 합이니까. 자, 넘은 원래 2였는데요. 이제 4로 바뀌는 거예요. 예, 넘은 넘 플러스 2였으니까요. 자, 4가 100 이하니? 네, 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럼 여기다가 2 더하기 넘을 더하니까 4 이렇게 하고요. 얘는 6이 되고요. 6이 100 이하니? 네, 참이니까 올라가면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8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다 쓸 필요 없죠? 다 쓸 필요 없고요. 하다가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운명적으로 98까지 더했다고 가져갈게요. 쭝쭝쭝쭝 해서 여기서요 98까지 더했어요. 우리는 이 결과를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까? 계산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프로그램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다 계산하고 있어요. 자, 할턴 좌우지간 98까지 더하고 얘가 100이 됐다고 합니다. 자, 100까지 더해야 돼요. 왜? 100 이하니까요. 100까지 더해줘야 돼요. 100이 100 이하니? 네, 맞아요. 올라가서 이제 여기다가 더하기 100을 하게 되고 얘는 102가 됩니다. 102는 100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거든요. 그럼 벗어나게 되면서 토털 땡땡 이 합계, 여기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프로그램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풀었을까를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 소스를 보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써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암산 절대 할 수 없고요. 암산하시면은 어딘가에서 자꾸 또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처럼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연습장에다 쓰는 연습을 하셔야 늡니다.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데 학원에서도 이 발전 속도가 계속 더디게 속도가 나다가 어느 순간 깨우치면 확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툴일 뿐입니다. 원리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